자, 여러분 오랜만이죠.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고 하면, 선생님은 20살이 된 여러분에게 혹은 사회에 나가게 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경제관념을 꼭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나이는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안이라 그렇게 안 보였지, 알고 있어. 여러분의 나이의 2배를 살았고, 또 그리고 선생님의 그 20대와 30대는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집에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아버지 병간호한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되게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경제관념이 얼마나 제가 경제관념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근데 집안의 일 때문에 선생님이 돈을 많이 벌어야 했고 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게 바로 선생님 20대였습니다. 선생님 20대는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2배 산 나름 어른으로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제관념을 여러분이 잘 챙기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이제 공부 말고 진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많고요. 또 여러분에게 이번 설 때 수고했다 그동안 이러면서 분명히 용돈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야 되죠.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아르바이트도 할 거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게 막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싶습니까? 자, 그 돈이 무섭다는 걸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일단 그런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조언 몇 가지를 한번 말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의 경제관념을 도울 책을 선생님이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디로부터 대가를 받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선생님도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해서 선생님이 읽었던 책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었던 책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바로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선생님은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재테크 서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해주셨던 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책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그리고 또 돈을 어떻게 하면은 돈이 나에게 여러 가지를 가져다 주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을 읽고 나면 그냥 내가 생각했던 돈은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여러분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책인 것 같은데, 그분은 글로벌적인 그룹 자수성가하신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사장님들을 가리키는 사장님이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어떤 것인지를 사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의 이야기가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여러분이 돈이 어떤 건지 한번 잘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책은, 그 책은 선생님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인데 월급쟁이 부자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월급쟁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아르바이트 하는데 안정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월급쟁이들이 그 부자가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거기 보게 되면 뭐 부동산 투자, 뭐 경매 이런 거 여러분하고 완전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내가 나중에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 적에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막연하지만 지금 여러분 시간이 있을 적에 그거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아직까지는 이 2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요. 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20살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돈이 들어온다면 그 돈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관리할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 책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인생 계획을 크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20살이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갖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 때문에 여러분이 제한을 받고, 돈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울 일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자의 부모님을 가지고 있거나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요, 분명히 살아가는 동안에 돈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울 일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선생님이 돈 때문에란 얘기를 하면 되게 좀 그래 보이죠. 그런데 돈 얘기하는 건 되게 그 사람을 저속하게 본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돈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요. 돈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뺏어갈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계부를 써라. 가계부라니요? 선생님,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맞아요. 돈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가계부 쓰기 간단하겠지. 가계부를 무슨 뭐 이렇게 이 큰 가계부 하나 장만하라는 이런 얘기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선생님도 그렇게 몇 년을 쓰다가 너무 힘든 거야. 밀리니까. 오늘 지쳐가지고 못 썼는데 또 밀리니까 막 나중에는 밀리니까 힘든 거야. 모든 게 밀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예 그 아이폰에 위플 가계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다 그냥 바로바로 입력합니다. 뭐 차에 기름을 넣었으면 기름 넣고 영수증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마트를 갔다 오게 되면 마트를 갔다 온 거기에서 생필품이랑 식료품이랑 나누어서 얼마인지 계산해서 그날 저녁에 바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내가 장부를 꺼내서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휴대폰은 사실 우리 늘 보고 있는 거니까 좀 쓰기 좋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가계부에 한 달 동안 내가 썼던 식료품 그리고 내가 썼던 뭐 공과금 이런 게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은 넘버스에 그것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얼마 해서 한눈에 1년치가 볼 수 있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가계부 쓰는 거 부담스러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이만큼을 쓰고 있구나, 절제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생길 거예요. 돈이 생길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가계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비를 절제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 신용카드를 쓰지 마라. 신용카드 무섭죠? 내가 사고 싶은 게 너무 비싸. 큰 돈이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할부로 하면 되지. 무이자 몇 개월. 이렇게 무이자는 빚입니다. 맞죠? 나는 지금 이번 달에 그걸 사서 이미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은 마음의 충족은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 그 돈은 남아서 내 마음은 이미 채워졌고 잊어버렸어 이제 그 마음을. 그런데 돈을 계속 내야 됩니다. 빚입니다. 근데 할부가 쉽기 때문에 그 다음 달 또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20대 때 30대 때 카드 할부 빚이 많기 때문에 내가 들어온 돈이 통장을 스쳐 지나서 카드사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카드 값을 갖지 못해서 뭐 제2금융권 그리고 또 사채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모을 수도 없고요. 카드 빚 때문에 결국 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카드 빚이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여러분 학자금 대출을 받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것까지 얹혀지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여러분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절대로 신용카드는 여러분이 빚을 내서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돈이 있으면 그걸로 쓰고 체크카드 쓰는 걸 선생님은 되게 선호하거든요. 선생님도 신용카드는 비상용으로 하나 있긴 하지만 거의 안 씁니다. 체크카드로 선생님에게 있는 것들 쓰고 그리고 없으면은 고민했다가 필요한 것 아니고서는 굳이 쓰지 않습니다.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물며 여러분한테는 그 신용카드를 쓰면서 여러분의 가진 것보다 더 과한 소비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20대, 30대, 40대의 여러분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신용카드 쓰지 마시고 체크카드로 여러분의 소비를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요즘 이 네 번째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네 번째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이 사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아이패드를 더 좋은 걸 사고 싶다. 혹은 그리고 휴대폰 좋은 거 사고 싶다. 그리고 또 나는 뭐 아이팟 좋은 거 사고 싶다. 혹은 또 어떤 카메라를 좋은 걸 갖고 싶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이 적은 돈이 아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갖고 싶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소비를 해야 된다면 어떤 소비를 하고 싶습니까?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가성비 말고 가심비 쇼핑을 추천합니다. 선생님 아끼라면서 가성비가 아니고 가심비는 뭔데요? 가심비는 뭐냐고 하면 내 마음이 충족할 수 있는 소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성비는 뭡니까?
싸고 효율적이고 좋은 것을 사라는 얘기죠. 사실 선생님이 사고 싶은 토스터기가 있어요. 토스터기를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토스터기는 일반 토스터기보다 한 5배나 가격이 비싼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 말고 싼 거를 사도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건 얘보다 기능이 더 좋은 것도 싼데. 그런데 내 마음은 이미 얘한테 꽂혔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싼 거를 샀잖아. 분명히 나는 5분의 1이나 되는 가격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얘가 사실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 자꾸 뭔가 돈이 모이면 얘를 사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얘를 사놓고도 얘를 미워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난 내가 잘했다는 소비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고 싶은 게 있다면 짜질구리하게 여러 개 사지 말고 진짜 내가 사고 싶은 거 제대로 모아가지고 그거 하나 딱 사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에 꽉 차는 소비를 한 거 아닙니까? 볼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것들 안 사도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늘 선생님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성비 쇼핑을 많이 했습니다. 화장품을 예를 들면 나는 정말 비싼 이 화장품이 사고 싶은데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 굳이 저렇게 비쌀 필요가 있을까? 저게 예쁘긴 하지만 그러면 나는 이거보다 저렴한 저렴이 버전 이거를 사야지라고 샀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사실 이게 좀 부끄러워. 나 이거 사고 싶었어. 그럴 거라면 애초에 얘 미워하지 말고 가짓수만 늘리지 말고 애초에 마음을 먹고 얘를 사겠다고 아껴서 절약해서 이거 하나를 딱 사십시오. 자질구리한 거 여러 개 사놓고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말고. 알겠죠? 선생님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은 그런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까지는 불편해도 그걸 안 삽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삽니다. 그리고 나는 그 뒤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했던 거를 딱 떨쳐버리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야 한다면 선생님처럼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아끼고 절약해서 그거를 마음에 드는 걸 딱 사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맞죠? 만약에 여러분이 산다면 그렇게 사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끼고 절약해서 잘 지내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돈 때문에 선생님이 겪었던 그 20대의 나들처럼 힘들어하고 그리고 되게 좁은 방에서 울면서 그날들을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맞죠?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린다면 혹은 또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처럼 그런 암울했던 시기를 겪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꼭 경제관념을 철저히 해서 여러분이 알뜰 살뜰 이쁘게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선생님의 이야기가 동감이 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꼭 생명과학 공부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렇게 글을 남기도록 할게요. 알겠죠? 혹은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선생님이 들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또 인생 선배로서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소비 그리고 또 나중에 부자 되기 바랍니다. 알겠죠? 안녕.